두 번째 유언 관련 상담인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배드파더스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소송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이후 연락도 없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아버지가 느닷없이 부양료를 달라면서 저와 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벌써 좀 부글부글 되시죠? 들으시는 분들. 살고 싶은 여자랑 살고 싶으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면서 2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를 괴롭히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하도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주니까 또다시 사라져서 살았는지 소식조차 없던 아버지가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자식이라면서 부양료를 달라고 하니 이걸 두고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시원하게 뭔가 정말 한 소리를 해주고 싶은 아버지네요. 네. 평생 돈 한 푼 주지 않고 어머니에게 뺏어가기만 한 아버지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들어온 날은 어김없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괴롭히던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 없고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남자친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일이 너무 부끄럽고 또 남자를 믿을 수 없었기에 저는 결혼도 못한 채 살고 있어 제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일단 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을 미혼인 제가 상속을 받았고 언니나 동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다 보니 혹시나 이 집을 아버지란 이름의 그 사람에게 상속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버지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시네요. 사실 저희 변호사라는 직업이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인 게 저희는 꼭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상담하고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에는 참 이렇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오늘 사연도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물어오신 내용 보니까 두 가지네요. 하나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걸 꼭 이기고 싶다는 내용. 내가 하나도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부양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내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자식이니까 부양을 해야 되느냐, 부양료를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부양료 소송에 관한 쟁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건 차치하더라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아프시니까 아마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니나 동생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부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언가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부양료 청구 소송. 민법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 어차피 자식들이 나 용돈도 안 주는데 괜히 자식들이 있다고 내가 연금도 못 받고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지금 자식이 집이 있는데 왜 내가 연금을 못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민법에 있는 부양의 의무를 없애자. 이런 논의가 지금 개정 논의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그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없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든 법상으로든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것처럼 이 사례처럼 내가 자녀로서 어렸을 때 부양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이와 비슷한 사건 한번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TV에서도 이제 사례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와 비슷한 아버지였고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사정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왔을 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1인당 최소 10만 원, 한 30만 원 정도는 주라고 합하면 이제 한 9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청구한 게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줄이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민법에 있는 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내가 약속을 지키면 상대방에게 약속을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원칙을 지키면 상대방에게 원칙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거에 봤을 때 아버지의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1심, 2심, 3심 다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사건하고 이제 이 사례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점이 그때 그 자녀들도 사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가 않아서 사실 그 돈을 정말 줘야 한다면 정말 뭐 노력을 하고 아끼고 해야 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 신의 측 주장이 통했는데 사실 이 사연에서 보니까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가 있어요. 아프시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정말 부양료를 완전히 주지 말아라라고 판례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그러니까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판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이런 신의 측에 반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신다면 거의 부양료를 주지 않는 상태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원에 가서 본인의 그런 사정을 잘 입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관해서 유언에 관해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구하라 씨 사망했을 때 난리들이 났었어요. 이와 비슷하게 부양의 의무를 안 하는 부모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고인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어렸을 때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정말로 나를 돌봐주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하고 싶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모은 재산,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인데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직계존속,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은 배드파들스, 배드마들스 같은 경우에는 상속 결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법 개정안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그게 통과가 되어 있지 않고 민법 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 사유로 피상속인에 대해서 살해를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다음에 유언에 관한 내용을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변조하거나 파기하거나 뭐 이런 내용으로 상속 결격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논의까지 있냐면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조문이 살인으로 되어 있어요. 살해로 되어 있어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상속 결격을 시킬 수 없다. 이게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과연 이게 정말 맞느냐. 사실 이게 상해라는 게 이제 상처 나서 막 멍이 들게 하고 막 이런 걸 상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병들어서 죽게 했는데 이것도 상해의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상속 결격 사유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좁게 하는 이유가 상속에 관한 것을 어쨌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이외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좀 이렇게 좁게 잡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하나 예고한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양의 의무를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나 이 사람 자격을 상실시키게 해주세요 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개정안이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정안을 생각을 해보면 피상속인이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결격 사유를 좀 더 넓게 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속인들이 그 사람을 결격시킬 수 있도록 재판을 할 수 있게 이런 절차를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민법이 그게 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유언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유언은 어떤 경우에 유효하냐면 법정 상속인에 있는 상속인과 법정 상속인이 가져갈 상속분과 다르게 내가 내 재산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럴 때 가장 유효한 제도가 유언이니까 유언으로 아버지를 배제하고 언니나 동생에게 이것을 주고 또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부를 하시는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유언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유언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유류분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해서 아버지한테 안 주도록 유언을 했는데도 나중에 아버지가 나의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온다면 본인의 상속분의 반에 대해서는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신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신탁을 했을 경우에 그 순간 소유권은 신탁 회사에 넘어간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3자가 이제 신탁을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시기가 제한이 있어서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탁의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의 재산이 아니다. 라고 이제 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이 논리가 상당히 뭐 민법상 맞는 논리라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확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연과 같은 내용을 좀 고민하신 분들은 유언 대용 신탁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러다 보니까는 유언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왕 유언을 하시는 경우에 저는 그 향기로운 유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동안 만들어온 나의 그런 재산을 내가 이제 고생해서 해온 재산을 나의 뭐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것을 나눔으로써 유언을 하실 수 있다면 돌아가신 이후에 나의 삶이 정말 향기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유언 준비해 보시고요. 하실 때 가능하면 그래도 좀 어느 좋은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드파더스 관련해서 한번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